어, 아, 아. 네, 그러면 저희 D2L 측과 진행했던 산학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DS 팀장단을 맡았던 전 부팀장 고정훈이라고 하고, 이어서 발표는 이제 최수연 팀장님께서 맡아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두 가지 태스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레그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투 시퀄이라는 태스크여서 그 부분 기반으로 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연구 배경과 목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산학 프로젝트를 하게 된 D2L이라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관사, 그러니까 고객사가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지게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D2L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게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부품들 만드는 협력사들과 이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 그 플랫폼을 좀 만들어줘라고 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좀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품질 클레임 데이터라고 라는 게 있어요. 지게차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막 사용되고 하지만 어떤 부품들은 좀 불량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클레임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클레임 데이터가 이 협력사들에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부품들을 만들 때 그런 클레임 데이터를 반영해서 좀 고치고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잘 왔다 갔다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 레그라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근거 문서를 찾아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여서 협력사들도 주관사의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태스크였고요. 질문의 예시는 아래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협력사 측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필드 클레임 발생 건수를 뭐 기준 월별로 알려줘.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의 클레임 중에 불량 유형이 작동 불량인 그런 대상을 좀 알려줘.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주관사만 갖고 있으니까 협력사도 알게끔 하겠다. 인데요. 이때 좀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정보들이 RDB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RDB는 기본적으로 관계형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가 RDB에 있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SQL 쿼리를 던져서 그곳의 정보를 뽑는 형태로 저희가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던지는 자연어는 그냥 저렇게 써져 있잖아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뭐 월 단위로 알려줘. 이러한 자연어를 SQL 쿼리로 바꾸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 지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할까가 저희의 이제 이제 문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회사 담당자 정보나 클레임, 개선 대책 관련 정보들이 수만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잘 찾아내자라는 태스크였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연어의 모호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쿼리를 던지지 않겠죠. 어떤 특정 정보를 빼먹기도 할 거고, SQL 쿼리로 변하는 식에 적합하지 못한 질문들 혹은 너무 추가적인 정보들을 많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도메인 특화 용어를 잘 모른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 빨간색 예시로 드렸는데, 개선 대책이라는 어떤 스키마 혹은 테이블이 WIC.QM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쿼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SQL 쿼리가 괜히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기도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LLM을 텍스트 SQL 향으로 좀 파인 튜닝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데이터도 부족할 뿐더러 그런 어 그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DB 스키마가 바뀐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새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보다는 LLM을 적극 활용하자. 그중에서 추론 모델을 활용할 건데, 고능한 O3 미니가 있습니다. 얘한테 우리가 DB 스키마 내용이 담긴 다큐먼트와 함께 이미 성공했던
자이언트 쿼리와 SQL 쌍을 예시로 함께 던져주면 이 SQL 제너레이션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베이스라인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프롬프트를 줬을 때 그 안에서 오스리 미니가 학습을 하는 거죠. 아, DB 스키마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지금 자이언트 쿼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성공했던 SQL 쿼리쌍이 이거니까 그러면 SQL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스텝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DB 정보를 잘 담고 있는 다큐먼트들 그리고 이미 성공했던 질문 SQL 쿼리쌍들이 벡터DB에 잘 인베딩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어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와 가장 유사한 성공한 질문 SQL 쌍이나 아니면 그와 가장 관련이 있는 DB 스키마 다큐먼트를 잘 불러와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결과로 어, O3 미니에게 프롬프트로 잘 넘어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냐? 먼저 테이블 다큐먼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측 RDB를 저희가 연결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놓고 그 안에서 LLM을 통해서 각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간의 설명, 컬럼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테이블들은 어떤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를 요약한 다큐먼트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설명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식의 설명들이 이제 구조화 제이슨 형태로 구조화되어야지 또 LLM이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베딩 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구조화 시킨 후 이제 이러한 다큐먼트들을 인베딩 시켰습니다. 다음 이제 성공 QA 이그샘플을 어떻게 인베딩 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큐멘테이션이 DB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면 저희는 어떤 그 특정 도메인별 뉘앙스가 담긴 그리고 자연어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와 가장 유사한 성공했던 QA상을 잘 인베딩하는 게 필수인데요. 이때 좀 킥은 원본 질문을 그대로 넣는 것도 있지만 정규화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좀 좀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정보들은 좀 쳐내고 정규화된 질문들까지 인베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 정보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빼진 질문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예시상을 더 잘 리트리브 해오기 위해서 좀 걸릴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인베딩 시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성공 QA 이그샘플들을 인베딩을 시켜놨고 다음은 네, 어떻게 이제 리트리빙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다큐먼트들이 인베딩 되어 있고 성공했던 QA 정보들이 인베딩 되어 있으니 이제 자이언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장 관련 있는 것을 찾아올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성공했던 예시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쿼리가 들어오면 첫 바다는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예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SQL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유사도가 특정 점수 이상으로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높아버리면 아 이거는 그냥 이미 있는 거 갖다 뱉으면 되겠네. 뭐 O3 미니 태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리트리빙 해왔고 다음은 어 이제 그 정도로 유사도가 높진 않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예시상을 더 잘 찾아오고 싶으니까 그 범위들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화되고 표준화된 질문 표현들까지 검색 범위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메인 클러즈라고 해서 중요한 엔티티 정보들이 포함된 형태들의 질문들을 더 검색 범위로 확장하고 그렇게 확장되어서 리트리빙이 된 정보들을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정확하고 고도화된 성공 예시상을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지만 빠르게 넘어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이퍼 파라핀터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설정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다큐먼트 검색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테이블 다큐먼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에도 퀘스천과 정교화된 퀘스천 그리고 메인 클러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벡터DB에 저장되어 있는 다큐먼트들을 잘 리트리빙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SQL 제너레이션이 말씀드렸던 흐름으로 되는 것을 영상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불러왔는데
이거는 이미 DB에 있는 거여서 굉장히 빠르게 SQL 쿼리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밑줄 긋는 부분이 우리가 정해놨던 스레시 홀드보다 디스턴스가 적기 때문에 이그젝트 매치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그젝트 매치가 수행됐었고 우리가 정한 0.03보다 작아서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누른 거는 DB에 적재되지 않은 언신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쿼리쌍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분짜리라서 잠깐 끊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마지막쯤에 이렇게 모델이 SQL 쿼리를 반환하고 로그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그젝트 매치를 했는데 거리가 안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쿼리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걸 넣어서 했는데 안 돼서 그 다음에 테이블을 불러오고 컬럼을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O3 미니를 통해서 추론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로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O3 미니를 통해서 SQL 쿼리를 리즈닝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코드 베이스는 저 데트리스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리프로듀스를 했고요. 근데 이제 기존 논문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리팩토링을 했고 파이썬 기반이었던 걸 코틀린으로 이제 변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센스가 아파치 2.0 라이센스인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들었으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단에서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그젠플 매치가 있고 두 번째는 도큐먼트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이 모델이 저희가 만든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이 이그젠플을 잘 검색해 오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평가를 했는데 잘 안 나오게 되면 애초에 비슷한 쿼리쌍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이그젝트 매치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테이블을 참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만 모호해지면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면서 최종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성능을 측정하게 됐고 두 번째는 엔드 투엔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만들어진 쿼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하다 보니 저 실행 정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실제로 RDB에 날렸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날렸는데 널 값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른 컬럼에도 똑같이 그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히 정확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각 절마다 정확도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트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메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평가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또 증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총 100상밖에 없었는데요. 그중에 70개를 DB에 넣고 나머지 30개를 테스트 셋으로 썼는데 이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서 각각마다 3개씩 데이터를 증강해서 3배로 데이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자연어 질의가 왔을 때도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모델이 잘 텍스트 투 스피커를 하는지를 평가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약간 말투나 어순이 바뀌어도 제대로 된 쿼리쌍을 반환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쿼리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완전히 똑같지 않은 예제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비슷한 걸 찾아오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변형된 쌍도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연도나 회사명 같은 특정 조건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컬럼을 변경하는 식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잘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테이블 리트리버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DB에 넣을 때 LLM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게 한국어 데이터다 보니까 스키마를 한국어화하기도 하고 엔티티를 정리함으로써 좀 고도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SQL 평가는 저 스파이더 2.0, 아이클리어 2025의 오랄로 선정되었던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 아까 구조적 평가에서 약간 넘어갔는데 SQL 쿼리를 보면 select부터 뭐 from, where, 뭐 어디서 조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각각 끊어서 그 뒤에 이 단어가 있는 게 맞는지를 또 평가함으로써 좀 완전성을 같이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QA 리트리버는 99% 리콜이 나오고 있어서 비슷한 쿼리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은 쿼리가 있으면 완전 잘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테이블 리트리버는 저렇게 상승폭을 적어놨는데 저희가 정교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성능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SQL 제너레이션은 일단 실행 기반 평가는 23.3%인데 앞으로 돌아가시면 스파이더도 한 3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사실 저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조적 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봐주시고요. 그리고 점점 고도화를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후 목표는 이거 어쨌든 프로덕트 단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D2L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과 연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 레그를 통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러한 성공 쿼리쌍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파이프라인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고능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진행한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화면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랜딩 페이지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코 AI 챗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검색을 하면 바로 SQL 쿼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한 값이 잘 처리돼서 텍스트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레그 관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 네. 네. 쿼리 튜닝이라고 하시면은 안 그래도 저희도 그게 굉장히 큰 트레이드 오프여가지고 회사 측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쿼리의 정확성을 보장하면 당연히 리즈닝이 길어지면서 쿼리를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질 거고 쿼리를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튜닝을 하면 정확도 부분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는 무조건 정확도다라고 하셨어요. 막 이게 1분이 걸리든 막 10분이 걸리든 원하는 것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들 피곤하시니까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발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 팀 산학에서 발표를 맡게 된 26기 DS 이준찬입니다. 제 마지막 순서라서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발표보다는 좀 간소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도 AI 에이전트를 이번에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들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 에이전트 팀은 이제 앞에 레그 팀하고 다르게 어떤 문제를 타겟하고 있는지 문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팀은 그 문제 상황을 에이전트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구현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시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에이전트가 뭔지 진짜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GPT는 다 써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인풋을 넣으면 이제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죠. 근데 하지만 이 GPT의 기존 한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 정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죠. GPT가 웹 검색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동성, 시킬 때만 하죠. 알아서 이제 뭔가 먼저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AI 워크플로우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툴컬링과 워크플로우 이 두 가지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툴컬링은 이제 원래 GPT가 못하던 거, 뭐 예를 들어 DB에 접속한다던가, 뭐 개인 캘린더에 접근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툴컬링이고 이제 워크플로우는 그 툴을 AI가 알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뭘 언제 해야 될지 딱 지정을 해주는 게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워크플로우가 만능이냐 하면 그게 아닌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냥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실행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워크플로우가 좀 더 자유도가 있어야 한다면 이제 뭐 오늘 내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날씨를 체크해서 비가 오면 취소해 달라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만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AI 에이전트고 이제 에이전트는 리즈닝을 해서 이제 내가 지금 무슨 툴을 써야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추론 모델 같은 거 쓰면 이제 막 계속 생각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 유저가 뭐 원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리즈닝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리즈닝을 붙인 다음에 이제 툴을 직접 액션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면 이제 AI가 에이전트가 뭔가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그 팀과 다르게 에이전트 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를 앞서서 이제 D2L 기업 설명을 한 번 더 조금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D2L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지금 이 에이전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내용은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지게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협력사들한테 부품을 받고 있는 그런 유통망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때 문서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서화를 어떻게 하냐? 이제 밑에 예시를 보면 뭐 지게차를 시운전하는데 전면유리 크랙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클레임이 들어가. 이건 그냥 사용하는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그냥 제기를 하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이 클레임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걸 문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클레임에 대해서 문제 정의를 먼저 합니다. 아, 지게차 모델 AB에서 뭐 전면 유리에 이런 크랙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원인 분석으로 이런 거는 이제 B사의 제조 문제일 것이다. 이제 뭐 고정력이 문제다, 간극이 문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걸 회사한테 전달해서 이 품질 불량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D2L의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선 대책서의 이 예시인데 사실 이게 되게 일부만 찍은 거고 요거의 한 6배 정도 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전문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실 다 지게차 이런 제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뭐 데이터 관련 뭐 리터러시도 없으시고 행정 작업이 되게 익숙하시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걸 작성하는 데 있어 로드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드가 많이 드니까 작성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그럼 이제 클레임이 발생하면 빠르게 문서화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서화가 안 되고 정체되다 보니까 불량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에이전트의 구현 요구 사항은 사용자가 채팅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이건 앞에 레그 팀의 이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 팀에서 타겟하고 있는 개선 대책을 작성할 때 그 초안을 자동으로 완성해 달라가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에이전트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업무로 두 가지 역할로 나눴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유저가 주는 쿼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개선 대책 썰을 초안을 작성해 주려면 그냥 뇌피셜로 막 쓸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DB에서 이 클레임과 비슷한 문제 정의는 어떻게 됐었지? 아니면 지금 이 클레임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DB에서 갖고 와야지
작성할 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애널리틱스 에이전트. 결국에 그 만든 정보를 갖고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 작성을 할 때도 이제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문제 정의가 있으면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걸 사용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 정의가 이거 문제 정의 맞다. 그럼 그 작성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클레임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그럼 원인 분석은 이거다 작성을 하고 이게 단계별로 돼야 돼서 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을 이제 맞는 것이 애널리틱스 에이전트,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냥 테이블은 이제 이 에이전트 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테이블은 사실 거의 이제 왼쪽에 클레임 테이블과 오른쪽 개선 대책 테이블 이 두 가지 DB만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쿼리를 날리거나 하는 게 앞서서 이제 레그 팀에서 이제 쿼리 태스크보다는 좀 더 간단한 편이어서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에이전트가 잘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개념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사실 넣어두긴 했는데 이걸 지금 막 발표해서 깊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그냥 저희 에이전트 팀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려면 사실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제 써서 이제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사측에서 원하는 대로 잘 작업이 돌아가는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팀플 할 때도 뭐 한 명이 다 보고서 하고 뭐 코딩하고 발표하고 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업무 분담을 어떻게 나눠야지 잘 이제 워크플로우에 잘 맞을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내용을 설명으로 넣었었고요. 이제 뭐 랭그래프와 이제 ADK를 각각 그 구조에 맞게 나눠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나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면 뭐 스테이트에 따라서 내가 랭그래프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ADK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냥 그런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이 다이어그램을 쭉 따라가 보면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호스트 에이전트가 요청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앞서 레그 팀에서 다뤘던 그냥 유저 쿼리에 대응하는 호스트 이제 요청이면 이제 호스트가 바로 단순 데이터 조회 요청으로서 그냥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에게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가 이제 레그 팀의 텍스트 SQL에서 SQL을 받아서 SQL 문으로 데이터를 수출한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사용자 개선 대책 보고서 작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청에서 개선 대책 보고서 작성을 원한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호스트가 이걸 먼저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는 그 요청을 보고 이 요청이면 내가 이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한테 어떤 정보를 요청해야지 이제 작성할 수 있겠다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요청을 이제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로 이제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지금 뭐 지게차 유리 분량 키워드 바탕으로 이제 SQL문으로 정보 추출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정의 내용 바탕으로 벡터 서치를 원한다. 즉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면 그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DB 에이전트와 레그 에이전트가 각각 자신의 작업에 맞게 서브 에이전트가 각각 그 정보 검색을 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환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애널리틱스 에이전트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에서 이제 서브 에이전트 그 중에서 그 서브 에이전트인 DB 에이전트가 뭘 하냐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친구는 이제 앞서 레그팀에서 다뤘던 그 텍스트 SQL을 수행하는 같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작업을 위해서 이제 아직 레그팀과 이 한 번에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따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두 개뿐이라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SQL로 쿼리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이 DB 에이전트는 결국 개선 대책을 작성할 때 이제 뭐 클레임이 예를 들어 뭐 유리 분량, 유리 누수에 관련된 클레임이면 그 관련된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제 보고 원인 분석을 작성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SQL 쿼리를 만들어서 날리는 겁니다. 뭐 개선 대책 내용에 유리가 포함된 내용을 갖고 와 달라. 아니면 클레임 중에 뭐 누수가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와 달라라고 하면 이제 갖고 와서 결과 검증을 한번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럼 반환을 해서 보고서 에이전트에게 넘겨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있는 서브 에이전트가 레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앞서 이제 뭐 SQL로 이제 쿼리해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개선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보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개선 대책 보고서라는 게 이게 저희가 뭔가 작성을 해주려면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참고 라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클레임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정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쓰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쓰려면 이전에 있던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그게 되게 결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인 분석 비슷한 원인 분석을 찾아야 되는데 비슷한 문제 정의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SQL로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각각의 뭐 문제 정의, 원인 분석, 개선 대책을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인베딩을 각각 합니다. 인베딩을 각각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사용자가 문제 정의 작성을 완료했으면 그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인베딩에게 이제 벡터 서치 뭐 레그를 합니다. 그럼 이제 레그를 해서 그 개선 대책 아이디를 갖고 오면 이제 그 아이디에 연결된 원인 분석을 참고해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데이터를 검색하는 에이전트들이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이 데이터가 애널리틱스 에이전트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도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원래 지금 다이어그램 다 표시가 안 됐지만 원래 호스트가 애널리틱스 에이전트한테 이런 보고서 만들어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에이전트는 이제 먼저 데이터 서치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했겠죠.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개선 대책서에 있는 것처럼 문제 정의랑 원인 분석, 개선 대책이 단계별로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이 애널리틱스 에이전트의 호스트가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만약에 개선 대책 자리가 비었다. 지금 개선 대책 쓸 차례다 하면 이제 호스트가 개선 대책을 작성하는 이제 하위 서브 에이전트, 하위 모듈을 실행을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보고서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저희의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산학 일정이 8월까지여서 아직 지금 뭐 산학 사내 프론트랑 연결을 짓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우선 임시 프론트로 한번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지금 어떤 클레임 아이디에 대해서 지게차의 냉각 불량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연이라서 뭐 한 번에 원인 문제 정의 후에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까지 한 번에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제 뭐 데이터 서치한테 요청하고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로깅을 남기면서 실행을 알아서 하게 되고요. 조금 걸립니다. 한 실제에서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문제 정의가 나오고 이렇게 좀 이제 문제 정의 보면 이제 뭐 원인이 뭔지에 이제 뭐 라디에이터 막힘 이런 것들이 다 DB에 있는 클레임 정보들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정의로 말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그 원인 분석이라던가 개선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개선 방안들을 참고해서 아 이렇게 개선 방안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사실 뭐 쓴다고 해서 당연히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용자가 이제 수정을 더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먼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수정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늦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개선 사항은 사실 뭐 이렇게 막 적어놨지만 저희가 아직 어쨌든 실질적으로 완전히 구현을 해서 이제 사측에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직 그 중간중간에 결과물이 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루프로 피드백 로직을 잘 구성을 하고 이제 분기하고 로깅 같은 걸 잘 넣어서 이제 정말 이 보고서가 좀 더 품질이 괜찮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추후 개선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긴 발표